어린 시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님의 직장으로 인해 이곳저곳 전학을 다니며 지내는 친구가 항상 한두 명씩은 있었죠. 한 여성이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해 일본에서 학교 다니다 한국으로 오고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티에라라고 해요. 제 어린 시절은 집안에 금전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직장으로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적응이 될 만하면 또다시 전학을 가야만 했기에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어요. 저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인종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는 게 오히려 좋았을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놀리는 아이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유럽 쪽의 나라들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시아 나라들까지 가게 되었어요. 유럽 국가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동양인도 있었는데 흑인뿐만이 아니라 동양인 친구들도 많은 인종차별을 받는 걸 봤죠. 일본 무리들이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고 심할 경우에는 때리기까지 했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제가 항상 표정이 좋지 않아 부모님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곤 하셨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나쁘지 않다며 둘러댔어요. 유럽의 국가들 중에 좋았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북유럽 쪽 국가들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 인종차별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걱정을 많이 했던 독일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인종차별이 적었어요. 독일도 많은 인종차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만 그랬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만큼은 독일이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유럽의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럽권에서는 그래도 흑인들이 있는 나라도 있었는데 일본은 대부분이 동양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유럽보다도 많은 차별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많은 걱정에 인터넷에 일본에 대해 찾아봤는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는 말들이 많았죠. 인종차별 이야기는 많이 안 보이는 걸로 보아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학교에 처음으로 갔을 때 흑인은 저 혼자였어요. 흑인이 신기한 듯 아이들은 저를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듯이 했죠. 일본 학생들은 저에게 대놓고 놀리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뒤에서 저를 보며 무리지어 수근수근거리고는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늘 투명 인간이 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한 번은 가까워지려고 먼저 말을 걸었지만 아이들은 저를 보며 비웃더니 대꾸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투명인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자주 전학을 다니게 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아버지에게 많은 나라들을 경험해 더 좋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죠. 일본 학교에서 생활이 이제 막 적응됐는데 또 한국으로 간다니 막막했어요. 일본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당해도 익숙해졌기에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일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걱정했죠. 하지만 의외로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갔을 때 옆집에서 저희가 이사 온 걸 보며 과일들을 선물하며 이사 온 걸 환영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이쁘게 생겼다며 칭찬을 해줬죠.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기에 얼떨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고 하더라도 발음이 이상해서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건지 유창하게 영어를 하여 깜짝 놀랐죠.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자기 딸이 비슷한 또래라며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영이라는 이름의 이쁜 소녀는 저보다 어렸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였어요. 아영이는 수줍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귀여운 인형을 선물로 주었죠. 그날 저는 처음 받아보는 느낌에 잠을 못 이루며 한국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교를 처음 하던 날 일본과 똑같아도 스스로 상처받지 말자고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았죠. 처음 교실에 들어가 한국 학생들을 보니
일본 학생들과 비슷한 생김새였지만 한국 학생들이 키도 더 크고 체격도 크다는 게 느껴졌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국 학생들은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제 주위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처음으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생겼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저를 친구들은 항상 챙겨주었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며 학교 이곳저곳을 설명해주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며 분식집에 같이 갔죠. 매운 떡볶이를 먹고 헥헥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으며 매울 때 마시라며 음료수도 챙겨주곤 했어요. 이제는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는데 묘하게 맛있게 매운맛이 중독되거든요.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죠. 집에 와서 제 모습이 달라진 걸 느낀 부모님께서도 한국 학교가 마음에 드는 거냐면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처음으로 진실되게 정말 좋다고 말했어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한국 친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혹시나 한국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대화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며 저는 친구들에게 영어를 알려주었죠. 한 번은 친구 집에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친구 엄마는 저를 친딸 보듯이 이뻐하며 간식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어요. 친구가 그만하라며 친구 엄마를 말리는 모습은 지금까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인데 친구들이 사라지고 저희 반만 교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친구들을 찾으려 했지만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 교실로 들어갔죠. 들어가니 같은 반 친구들 전부가 케이크에 초를 붙여 준비를 해놓고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며 노래를 불러주었죠. 친구들은 제 생일을 미리 알아놓고 저에게 깜짝 파티를 해준 거죠. 저는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일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건 안 되는 거냐며 사정을 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며 중국도 좋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친구들이 돈을 모아 저에게 이쁜 목걸이를 선물해주며 롤링페이퍼를 적어 저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잘 몰라 무슨 이야기인 줄 몰랐지만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워 나중에 꼭 다 읽어보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한국 학교에서의 감동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 저는 힘을 받을 수 있죠. 중국에서는 일본보다도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가 학교를 다니며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빨리 보고 싶다고 항상 말을 해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롤링페이퍼를 받은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빨리 한국에 가서 제 한국어 실력을 뽐내며 친구들을 놀래켜주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차별을 받으며 힘들었던 아이는 한국에서만큼은 좋았다며 사연을 썼는데요. 뭉클한 마음이 들며 차별을 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인종차별은 존재해. 어릴 때부터 많은 나라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니 슬프다.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치유되었길 바래. 한국 학생들은 어른들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예절이 바르지.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더라고. 나도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한국 여행을 갔을 때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식당에서 서비스도 받아봤어. 한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 유럽에는 외국인이 서툰 실력으로 말을 하면 비꼬는 사람들이 많거든.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줘. 그래서 가끔은 내가 정말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니까. 진실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한국어로 인사만 해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한국인들이야.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는지 이해가 됐지. 한국 시장에 가서 한국어로 인사만 하면 하루 종일 먹거리를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한국어를 하는 나에게 아이 다루듯 칭찬하며 계속하여 음식을 주곤 했지. 한글은 정말 우수한 글자야. 배우기는 어렵지만 한글을 이해하는 순간 쓰고 읽는 것이 쉬워지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평생 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한국을 오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